주의! 해당 영상에는 추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 5. 검은 수염 이야기. 40년 전 갓벨리라는 섬에서 3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3개의 악명을 떨친 해적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2년 후 큰 사건에 휘말려 죽음을 당합니다. 6년 후 소년이 된 아이는 이름 없는 어느 섬에서 숨어 지내다 저주받은 아이라는 누명을 씌고 2개의 머리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티치. 티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또다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약 1년을 더 숨어 지내다 어느 노인이 손을 내밉니다. 그 노인은 과거 록스 해적단 소속이었고 한평생을 악마의 열매 도감을 만드는 데 시간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티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를 들은 노인은 어떤 특별한 열매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다를 제외한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열매, 도감을 쓰면서 알게 된 열매 중 가장 특별했다고 하며 이 열매를 찾으면 도감을 완성함과 더불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해적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노인은 어둠 열매를 찾으면 너가 말했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는 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다시 섬을 떠난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가면 어둠 열매를 얻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립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어둠 열매는 흰수염 해적단 4번대 대장 사치의 손에 들어갑니다. 티치는 한평생을 기다렸던 열매를 손에 얻기 위해 사치를 살해하고 해적단을 떠납니다. 이후 과거 노인의 열매 도감에서 봤던 최강의 열매들을 얻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그 결과 티치는 다른 사왕들과 견적할 수 있는 악마의 열매 해적단을 완성시킵니다. 현 시점 투명 열매의 시류, 섬섬 열매의 피사로, 벌컥 열매의 바스코샷, 거대 열매의 울프를 이끌며 자신의 꿈을 위한 마지막 퍼즐, 해적섬을 국가로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를 위해 코비를 인질로 붙잡고 있다가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같은 소속, 소드의 쿠자쿠 채찍 열매 복용자, 중령 히바리, 점토 열매의 점토인간 프린스 글스, 그리고 해군을 은퇴했던 것으로 알려진 해군 중령 가프. 가프는 자신의 제자를 구하기 위해 해적섬을 박살내버리며 등장합니다. 탑 4. 베가펑크 배신. 베가펑크는 두뇌 열매의 능력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열매는 지식을 무제한으로 습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열매. 대신 축적된 기억에 비례해 복용자의 뇌가 점점 커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감당 못할 만큼 커진 뇌의 일부를 절단하여 에그헤드 섬의 꼭대기에 펑크 레코드라는 이름으로 두었습니다. 이후 베가펑크의 목표가 밝혀지는데 이 펑크 레코드에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접속하여 업데이트에 기여하고 자기 뇌를 뛰어넘는 지식의 보고서로 펑크 레코드를 이용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에게 내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일의 운명을 느끼고 있다. 나를 이 해그헤드에서 데리고 나가주지 않겠나? 라고 말하며 최종장에서의 동행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베가펑크는 오하라에 이어서 포네그리프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었고 이에 정부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신이 포네그리프 연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이었는데 얼마 후 배신자가 밝혀집니다. 정체는 베가펑크의 일부. 베가펑크에 의해 나뉜 6명 중 1명이 배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탑 3. 쿠잔 배신. 원피스 일부 시절 쿠잔은 젊은 시절에 가프에게 상당히 큰 신세를 졌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신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외로 쿠잔은 가프와 함께 출동한 적이 자주 있었는데 오랫동안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1081화 최신편에서 쿠잔은 진격해오는 가프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정상결전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쿠잔이지만 가프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쿠잔의 모습은 해군을 완전히 배신한 듯해 보이고 쿠잔이 밝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스승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쿠잔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쿠잔은 어떤 남자를 쫓고 있었다고 말하였었고 해군 소속이 아닌데도 세계를 위협하는 적들을 처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에 대해 언급하는 쿠잔. 바다에는 원피스를 노리는 해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신세계의 바다 너머에 원피스가 있으니까 해적이 나타나는 건가? 해적이 있으니까 원피스가 있는 건가라며 원피스와 해적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쿠잔은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원피스가 추후 세계를 위협할 무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검은 수염 해적단에 붙어 원피스 자체를 제거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쿠잔을 지나치게 믿고 있는 검은 수염은 배신을 당할 것이고 원피스를 없애려는 쿠잔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오하라에서
세계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 이라는 대사처럼 쿠자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세계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쿠잔이 해군에 나온 이유는 사카즈키처럼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민간인까지 죽이는 것이 자신의 정의관과 맞지 않아서 해군에서 나온 것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의 미래를 지켜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탑 2. 가프 죽음. 가프가 검은 수염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 돌중장은 사왕의 섬에 싸움을 걸 작정이라면 위의 허가는 제대로 받은 거겠지 라며 가프에게 묻습니다. 몰랐다는 가프의 돌중장은 해병인 지가 몇십 년인데 그걸 모르냐고 화냅니다. 그리고 해군의 모든 배는 에그헤드로 가야 해서 해적섬으로 보낼 전력이 없기에 가프와 소드 대원들을 데리고 출항합니다. 9화 만에 최신편에서 재등장하였는데 가프답게 무식한 방식으로 진격합니다. 검은 수염과 가프의 대결이 예상되는데 가프는 열매를 복용하지 않은 비능력자이기에 티치의 카운터가 되지 않아 가프가 전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흰수염도 1대1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닌 다수에게 공격받아 죽음을 당했듯이 만약 가프가 진다면 이와 비슷하게 죽음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프와 함께 온 소드 대원이 그렇게 강한 인물들은 아니어서 불리한 상황과 함께 구시대의 전설 중 하나가 긴 시간의 전투 끝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탑 1. 샹크스 신기술. 먼 과거의 명문 가문 중 하나인 피거 랜드의 후예로 밝혀진 샹크스. 이 가문이 천룡인의 혈통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로성의 행동으로 볼 때 피거 랜드도 천룡인 혈통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샹크스가 오로성과 내통할 수 있고 동시에 시피제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목적을 밝히며 움직임을 보이는 붉은머리 해적단. 목적은 원피스. 마침내 때가 됐다는 듯이 말합니다. 1076화에서 샹크스는 엘바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전에 와노쿠니를 방문했던 것은 루피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은 수염이 올 것이라 판단하여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엘바프에서 출항 전 키드 해적단이 찾아와 도발하고 샹크스는 정말로 지금부터 나와 싸울지 아니면 로드 포네그리프를 두고 사라질지 골라라 라고 말합니다. 키드는 목숨을 빼앗기는 건 내가 졌을 때라고 말하며 전면전을 선택합니다. 그 와중에 검은 수염의 정보를 파악하는 샹크스. 키드는 댐드 펑크로 10초 만에 전멸시키려 하지만 샹크스는 견문색으로 미래를 읽고 키드에게 날아듭니다. 로저의 기술, 카무사리를 그대로 사용했고 키드와 주변 선원들이 전부 피해를 입습니다. 키드는 단 한 방에 당해버렸고 부하들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엘바프의 총구를 들이댄 것에 대한 보복으로 도리와 브로기가 패국을 날려버리며 키드 해적단을 괴멸시킵니다. 30억의 목을 한 방에 죽인 샹크스는 거인들을 이끌고 검은 수염 해적단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샹크스가 보여준 긴 전투신은 없었는데 최근 극장판에서 짧은 전투신 한 번과 키드에게 날리는 카무사리가 그나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카무사리는 원래 로저가 사용하던 기술이었는데 샹크스도 사용할 수 있음을 새롭게 보여주었고, 향후에 붙을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전투에서 또 다른 기술들도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